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이번 총선에 도전한 정당 중에는 기독정당을 표방하는 곳도 있는데요. 국민의 선택은 어땠을까요? 기독정당의 올바른 역할에 대해 장세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났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기독정당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1,000만 기독교인의 신임을 얻는데도 실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만 3% 이상의 지지를 받아 비례의석을 확보했을 뿐입니다. 우리나라 유권자 약 1,000만이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비례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정당 지지 3%도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자유통일당, 자유가 있고 통일이 있는 그 말씀 단어 속에도 정말 나라를 위하고 민족을 위한 의미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 자유라는 말을 공산주의들은 절대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기독교 정당을 표방했다면 성경적인 가치와 종교의 자유, 신앙에 대한 정책이나 신념을 최우선적으로 표방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정당의 홈페이지, 정강정책 어디에도 중요한 기독교적 가치를 주장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결국 기독교인들이 지지해야 할 근거가 취약합니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보수, 중도, 진보 등 이념적인 대표성을 명확하게 제시한 정당들과 차별화되는 주장이나 정책도 없습니다. 한국 기독교 정당에 대해 일반 유권자나 기독교인 유권자 누구도 지지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정당이 정치적 결사체로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려면 기독 정당으로서 정체성 확립과 국민의 신뢰가 먼저입니다. 기독교 정당의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는 독일 기독교 민주연합이 있습니다. 기독교 민주연합을 정치 결사체로서 성공적으로 이끌며 16년 동안 독일 수상을 역임했던 메르켈 전 총리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Kriege und Terrorismus führen zu Flucht und Vertreibung. Der Klimawandel bedroht die natürlichen Lebensgrundlagen. Er und die daraus erwachsenen Krisen sind von Menschen verursacht. Also können und müssen wir auch alles Menschenmögliche tun, diese Menschheitsherausforderung wirklich in den Griff zu bekommen. 메르켈 전 총리는 기독교 민주연합 소속으로 목사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기독교적 가치를 담은 정치를 꿈꿨습니다. 메르켈 전 총리가 이끈 기독교 민주연합은 1945년 가톨릭과 개신교 세력이 연합해 설립한 최초의 기독교 통합정당입니다. 이 당은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았습니다. 결혼과 육아 관련 가족 친화적인 정책부터 태아 보호, 안락사 반대 등 생명윤리적인 문제, 난민 정책과 기후위기 문제 등 정책 전반에 기독교적 가치를 반영했습니다. 때문에 기독교 신자들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지지도 컸습니다. 영국 코벤트리 대학의 매트 포트러프 교수는 메르켈 전 총리에 대해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이자 독일 정치계를 정책 중심으로 바꿔놓은 리더라고 평가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기독교 내에서의 건강한 교회나 건강한 목회자들 사이에서 컨센서스가 없이 정치화를 시도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을 뿐만 아니라 넌 크리스찬들에게도 어떤 공감대를 이루어야 한다면 기독교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쪽에서 정당의 어떤 그 이념이나 목표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거를 통해서 서서히 정말 우리가 기독교 정당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한국의 기독교 정당이 세상적인 정치적 이념인 극우나 극좌를 표방하는 한 설 자리는 그만큼 좁아지고 1,000만 성도들의 지지를 받기가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의 기독교 정당이 역으로 한국 기독교의 성장과 발전, 전도의 장애물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